최준호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세 최준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내 딸 지은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이혼남인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딸 지은이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민우라고 소개된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은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내가 자리를 권하자 민우는 공손히 앉았습니다. 27세인 딸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온 나에게는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민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 질문에 민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변호사시군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사법고시도 일찍 합격한 편이고요. 민우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민우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도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거든요. 민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지은이가 워낙 성실하고 착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고,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민우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민우의 눈빛이 진심으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요? 지은이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강민우라는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우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다닌다고 한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에는 강민우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법무법인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나는 서둘러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로 검색해 보니 이상하게도 관련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연히 발견한 것은
카페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민우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박성진이었어요. 나는 손을 떨며 더 깊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얼굴의 남자가 이재호, 김동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인터넷 동호회와 카페 같은 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프로필에는 의사, 대기업 임원, 법조인 등 화려한 직업들이 적혀 있었고, 모두 다른 여성들과 연인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는 급히 사립탐정 박수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수정은 나의 오랜 친구로 은퇴 전에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정아, 급한 일이 생겼어.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다음날 만난 박수정은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준호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 남자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박수정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우의 본명은 김태훈으로 지난 5년간 최소 15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지른 전과자였어요. 그는 매번 다른 신분과 직업으로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은이가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야. 박수정의 말에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은아, 민우 씨한테 돈 빌려준 적 있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급한 사건 수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적금 해약해서 9천만 원 다 빌려줬어요. 곧 갚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의 소중한 적금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진실을 밝히면 사랑에 빠진 딸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녀 관계만 악화될 수 있었죠. 지은아, 아빠가 민우 씨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나는 김태훈을 직접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김태훈을 직접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딸 지은이 몰래 민우라고 알려진 김태훈에게 유리한 제안을 준비했어요. 박수정이라는 사람이 진행 중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특별히 참여하고 싶으니 법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며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 오랜 친구인 수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놈 사기꾼이 확실해. 김태훈 본인 이름으로 모든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놈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정은 김태훈에게 접근할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부터 시작해 투자 설명회를 가장한 만남 장소를 선정했어요. 내가 대기 장소에 먼저 도착해 식당 VIP룸 입구를 확인하던 중 박수정이 준비해온 캡처 영상과 가명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지은이에게 아빠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당일, 김태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서류처를 펼쳐 보이며 완공 뒤 최소 7배 수익이라며 전문 용어를 섞어 설명했어요.
나는 마치 모든 것이 믿음직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적절한 순간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은행 VIP실에서 공증받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태훈은 잠시 당황했으나 탐욕이 앞서 승낙했습니다. 아버님과 신뢰가 최우선이니 당연히 해야지요. 라며 동의했어요. 그제야 나는 준비된 최종 단계를 실행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윽고 녹음과 녹화가 완료된 직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박수정이 저에게 미소와 문자를 날렸습니다. 문 앞 경찰 출동 대기 완료.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우아하게 식탁을 정리한 뒤 김태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계약을 진행할까요?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김태훈 씨, 결혼 사기 및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울리자 김태훈은 놀라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녹음기에서 재생된 김태훈의 사기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김태훈은 항의조차 못한 채 현행범으로 연행되었고, 나는 조용히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아 정의가 실현됐다고 알렸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순간, 나는 자신과 딸, 그리고 박수정이 기획한 완벽한 함정 작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정이 성공했지만 나와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붙잡힌 김태훈이 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은 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태훈은 녹음 파일과 감형 증거 서류를 마주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김태훈, 결혼 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됩니다. 형사가 낭낭한 목소리로 선고 사실을 알리자 김태훈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나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단다. 내가 당한 고통에도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지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어. 며칠 뒤 청사 안복도에서 나와 지은이는 김태훈의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징역 3년과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우라 믿었던 남자는 법정 구속되었고 그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지은이는 재판정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배신감만이 아니라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가만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딸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견뎌낸 지은이가 든든했고, 아버지로서 지켜낼 수 있어 안도했어요. 정의로운 승리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재판 후 몇 주가 지나자 나와 지은의 삶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태훈에게서 뜯긴 돈은 일부 반환되지 못했지만 지은은 스스로 조금씩 저축하며 자립심을 키워갔어요. 나는 경찰서에서 받은 모범시민 표창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아빠, 이 표창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단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복지관을 찾아 사기 예방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지은은 경험담을, 나는 아버지로서의 조언을 전하며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어요. 강연장은 가득 찼고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강당 뒤편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아빠와 함께 고생을 털고 일어서 있었어요. 준호 아저씨, 지은 누나,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새 출발했어요. 그 여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셋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그날 밤, 나는 지은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 밖으로 비친 달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